안녕하십니까. 권력 수뇌부에 뿌리 박혀 있는 악의 뿌리를 방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때에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어선의 동해 북방 한계선 남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우리 어민이 탄 배가 남측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미리 알려준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청와대에 이를 미리 알려줬다는 것은 사실상 어민들을 붙잡아 북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납포해 어민 2명을 붙잡았고 정부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낸 뒤에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을 결정해놓고 어선 납포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관측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탈북민 조사는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몇 주일,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북한 어선의 NLL 월선 사실을 국가정보원보다 먼저 알았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통상 북한 관련 첩보나 정보는 국정원이나 국방부 등이 먼저 알아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측에서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2019년 11월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어민 2명은 자필 귀순 의향서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을 당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근거로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도 없이 서둘러 북한으로 넘겼는지가 쟁점이라며 북한 어선이 내려오기 전부터 북으로 돌려보낼 작정을 하고 기다렸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19년 11월 탈북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뒤부터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15일 확인됐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상 귀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통일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이탈 주민 현황을 보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이듬해인 2020년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29명이었습니다. 이는 그 전해인 2019년 1047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1년 국내 입국 탈북자는 63명으로 훨씬 더 줄었습니다. 2012년부터 19년까지 연간 1200명 수준이던 탈북자 숫자의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해상 탈북의 경우는 강제 북송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한 명의 귀순자도 없었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 주민 46명이 해상으로 넘어와 9명이 귀순했고 2018년도에도 8명의 해상 귀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북송 이후 현재까지 해상 귀순자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2020년 이후 탈북자와 해상 귀순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측의 경비 강화 때문이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해상 귀순자가 없어지는 등 연간 탈북자가 두 자리 숫자로 감소했다는 것은 한국으로 가면 죽는다는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당 의원은 북한 당국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이후 주민들에게 탈북해봤자 남한 당국이 다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아무 소용없다 하는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적이고 골치 아픈 탈북자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 셈이라고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 가운데는 점점 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대탈출을 막기 위해 고심해오던 북한 수뇌부는 우리 측 특정인과의 극비 내통으로 공작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령 북쪽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남측에서 각본대로 움직여준다면 죽음을 무릅쓴 북한 주민들의 탈출극 평양 엑소더스 한 편쯤 만드는 거야 어려울 것 없지 않겠습니까?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본다면 북방 한계선 남쪽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 일어나는 북한 선박과 인원 등을 감시 감독 관리하던 국정원 대신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 일을 가져갔다는 것부터 이상합니다. 게다가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아라.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에서 소환해버리라. 합동조사 필요성이 있거나 탈북 등의 정황이 있을 때에는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하고 조치하라 하는 것이 국토 방위 지침 같습니까? 국토 포기 지침 같습니까? 그리고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했다는 이유로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불려가 4시간 동안이나 취조받듯이 조사를 받았다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게 주어진 군령권, 국가위기관리 권한을 그렇게 능멸하고 국기를 문란시켜도 되는 겁니까? 우리 수역을 침범한 북선박을 납포한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합참의장을 4, 5급짜리 행정관을 시켜 취조하듯 모욕을 주다니요. 우리 군 합참의장이 적입니까?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서훈 안보실장이 저질러온 처신만 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김정은 비위만 맞추려던 문재인의 아부꾼에게 놀아났거나 남한 권력 수뇌부에 뿌리박고 있던 적화통일 공작대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과 오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국가사회를 바로잡는 데 그 문제부터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 뿌리는 방치해 둔 채 다른 것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도로함이 타버려 됩니다. 그 뿌리를 반드시 캐내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